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 시장은 또다시 급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장 기조에 따라서 4%가 넘는 하락을 하다 막판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약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수와 수급이 과하게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재에도 시장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투심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도 버텨내야 답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슈 체크와 이번 주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벌써 1년이 넘게 무료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발빠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주식톡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돈 하나 들지 않고 무료다 설명을 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미국 증시는 전일 급락 이후에 강보합 출발을 좀 보였으나 9월 FOMC 이후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에서는 3번 연속으로 75bp에 대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현재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요소는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동원령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고 여기에 또 경기 침체 이슈까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9%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환율이 다시 1410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 외인 수급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외인 입장에서는 앉아서 자산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라 환율 상승의 기조가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달러 자산으로 환전하려는 욕구가 커져 자본에 있어서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 수급들을 좀 보시면 개인들만 매수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외인은 19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3000억까지 던졌네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2500억 이상 던지면서 막판에 현상도 나와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가장 저점을 기록한 때가 7월 초였습니다. 이때를 보실 수가 있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쭉 보시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된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개월 만에 다시 2300포인트를 이탈했고 7월 달에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730포인트까지 좀 밀리면서 지난 저점이었던 712포인트까지 내려올지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켜나가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7월 저점까지 충분히 좀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회복이 되고 환율의 급락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투자는 잠시 멈추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관망세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갑자기 종결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으니 지금은 바람짝 걸쳐놓고 그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의 질이 좋지 못했으니 개별 종목들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이 각각 41만 주씩 양매도가 나갔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41만 주 이탈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수급도 보시면 꾸준하게 매도가 나왔었던 모간서울, 오늘은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JP모건 그리고 메릴린치가 또 이탈이 되면서 총 12만 주 가량 이탈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은 개인들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이죠. 이때 외인들의 매도 폭이 확실하게 좀 줄어들었고 개인들도 나가고 기관이 20만 주나 순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의 변화를 좀 기대해 보았으나 그 이후 3일이 지난 현재 시점 외인들은 벌써 100만 주 이상 또 3일 동안 던졌고 기관들도 60만 주 이상 이탈이 되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계속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환율이 1410원을 상회를 하면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것도 감안을 해야 하지만 벌써 한 달 가까이 개인들은 계속된 매수세 그리고 외인들은 계속된 매도세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수급의 변화가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도를 보시면 5%의 비율로 최근 며칠 동안 봤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는데요. 수량도 23만 9천 주 정도 나오면서 평균 30만 주 이상 이런 수급에서 평균 30만 주대에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9월 20일이 최신 수치인데 1440만 주로 또 계속 증가세에 놓여 있고 오늘 23일까지 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공매 잔고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차 잔고를 보시면 잔고 수량이 3,300만 주, 잔고 금액이 5,700억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인들이 언제쯤 매수세로 좀 돌변하게 될지, 그리고 외인들이 물량을 들어왔을 때 나가는 물량은 또 개인이 될지 다음 주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오늘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국내외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좋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시 10분경 이 수주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5,400억 규모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건설 수주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5,4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열병합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사우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개발 및 운영 담당하는 디벨로퍼로 참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에서 기자재 공급 설치 시 운전에 이르는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설계 조달 시공 EPC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는 사우디의 수도 동쪽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건설이 되고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320MW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314톤의 증기를 생산해 인근 자프라 가스전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2020년 수주한 괌 우쿠드 복합 화력에 이어 한국전력과 다시 한번 팀 코리아로 해외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향후에 5년간 약 30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400억이라는 금액, 건설 규모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닐 수 있고 그렇다고 반대로 작게만 볼 수도 없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5천억 규모의 수주도 좀 감지덕지로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투심 자체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일 평상시와 같은 환경이었다면 충분히 뭐 한 5% 이상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뭐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시 주목을 받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원전이라던가 SMR, 기자재 뭐 수주 공급 소식, 눈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만들어내길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또 유스케일 파워 SMR 관련해서 기자재 공급 소식 기다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 또 체코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 하락을 하면서 16,9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고점이 플러스 0.29%, 그리고 저점이 마이너스 4.3%로 그만큼 오늘 하루는 마이너스를 좀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기는 했으나 여기 전체 거래량을 보시면 470만으로 여전히 500만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좀 크게 보면 여기 19,000원 구간, 그리고 18,000원 구간, 그리고 17,400원 구간, 여기를 지키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어김없이 좀 강하게 좀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9월 1일, 그리고 9월 7일, 9월 19일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커졌던 시기와 또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하락세가 블록딜이라는 악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시장의 급락과 수급의 영향은 지금 상당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반등과 또 환율이 자리를 잡게 되면 뭐 수급도 당연히 원전 테마의 순환매가 돌 것이고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구간은 최소 2만원까지는 돌려놓아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주 소식으로 막판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폭발하면서 좀 1% 정도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여전히 주가는 17,000원을 넘지 못한 상황이죠. 결국 다음 주 시장이 또 힘들게 된다면 16,000원까지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만일 더 떨어진다면 언제까지 내가 좀 버틸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 보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시장 분위기 수급으로 봤을 땐 16,000원을 한번 터치하고 좀 반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쩌면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신중하게 정말 바닥이 잡히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회사의 악재적인 요소보다는 투심 약화와 시장 환경이 8할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티면서 또 탄력이 붙어주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지금 힘든 장 같이 이겨내면서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